절대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들려주실 이야기 한 줄 평부터 해주실까요? 기술적 반등 구간 이후 실적 차별화 장세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제 실적 차별화 장세. 오늘 장에 좀 대입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코스피 지수가 어느덧 2550선 언저리까지 왔었는데요. 어제가 2546이니까 그동안 이 폭락 구간, 전저점 깨지는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던 기준 라인이 2550이었잖아요. 2550은 꼴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60조는 벌었을 때의 밸류다. 그 싼 구간 사두면 돈이 된다. 이게 이제 제가 그동안 제시해드렸던 좀 전략이었고, 주도주 가운데서 이제 주도 산업군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가격대를 제시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매수 의견을 좀 드렸다가, 이제 요 자리가 첫 번째로 이제 도달이 된 거고요. 이제 여기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2550은 한 단계 이제 레벨업을 좀 해서 이제 2660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기업들이 저는 실적이 더 잘 나왔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꼬리의 기준은 2550에서 2660으로 이제 레벨업 한다라는 말씀을 이제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 아래쪽으로는 2410 정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선으로 좀 그어보면 2660, 그 다음에 2410.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410까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빠지게 되면 좀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 우리는 2660까지는 여전히 기업들이 싸게 거래되고 있는 주식들이 많이 있구나, 별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 좀 잘 사두면 계속 이익이 쌓이는 구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는데 기준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많은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저는 가장 좀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좀 유가의 급락으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120달러였었을 때, 그죠? 200달러 정도의 목표치를 제시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건 94달러였습니다. 그죠? 94달러. 세일가스 혁명 관련돼서 94달러 이상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뭐, 이거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좀 해드렸잖아요. 결국, 94달러 이하로 좀 떨어졌고, 이거는 세일가스 혁명 이전으로, 좀 찾아간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과도한 할인들이 끝나고, 과도한 공포가 끝나고, 이제 정상적으로 그 기업의 가치를 찾아가고 있구나. 수렴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하려면 이제 이 실적이 얼마만큼 잘 나왔느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그죠? 선방했느냐, 이런 걸 보고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제 유동성과 맞물려서 싸다 비싸다를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 94달러가 붕괴됐다라는 얘기는 과도하게 할인되었던 주식들이 이제 재가치를 찾아가는 흐름들이 조금 더 많아지겠구나. 이런 거를 저는, 의미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이 기업이 정말 싸냐? 내가 사두면 돈이 되겠느냐? 이제 이런 것들만 판단하면 지금 시장을 좀 심플하게,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고요. 거래대금의 증가 추이를 제가 봤는데, 거래대금이 많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거래대금이 어제 한 8조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뭐, 최악 대비 한 5주 정도 됐으니 한 3주 정도 증가하잖아요. 요 거래대금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이 정도 거래대금은 택도 없고, 적어도 13조나 15조 정도 돼야, 지수가 좀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구간이고, 요 밑에서 거래대금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차별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워렌 버핏 님께서 항상 강조하듯이 좋은 기업 싸게 사두고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만 있으면 되는 거고, 비싸다고 생각하는, 이 기준이 잡히면 우리가 이제 분할 매도 하면 되겠죠. 그에 맞춰서 그냥 실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수익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죠? 그래서, 바이오 제약 가운데서 이제 셀트리온의 흐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15만 6천 원과
18만 2천 원에 사두면 다 돈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제 어느덧 21만 2천 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위쪽으로 장대 양봉을 뽑는지 잘 보세요. 장대 양봉을 뽑아줘야 바이오제약의 삼총사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SK 바이오사이언스 요 흐름을 시밀러로 뒤집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ADC 관련된 업체들이 있잖아요. 알테오젠이라든지 네오캠 바이오라든지 이런 주식들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만약에 바이오제약 가운데서 시세를 확장시킨다면 이 셀트리온이 뿜어져야 됩니다. 예, 만약에 뿜어지는 흐름들이 나오면 바이오제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꽉 잡고 있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종목 더 확대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유한양행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 기업 설명은 지난 방송을 좀 참고해 보세요. 58,000원하고 53,000원 이 구간 사두면 돈이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 제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배터리 가운데서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배터리의 성장은 인정을 하는데 이게 얼마만큼의 그 가격대에 사는 게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 근데 35만 원대 사두면 돈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게 39만 원 사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180기가와트시 정도만 생산 캐파가 유지가 되면 요건 사두면 돈이 되더라 이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보너스를 받는 거죠. 시장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사고 싶은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때까지는 과열이 아닌 거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3,300에서 2,300까지 폭락이 떨어졌지만 50만 원대 초반에 산 사람들은 지수가 1,000포인트 빠졌는데 수익을 영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진입을 했었을 때 그 가격에 편입을 했었을 때 손절하지 않고 여유롭게 투자를 하려면 좋은 가격대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에 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이닉스하고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뭐 한솔테크닉스, LG전자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9만 1,000원에 사신 분들 다 수익일 거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폭락 기다렸다가 10만 원대 사신 분들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건 수익권은 다 돌아섰을 거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흐름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15,000원대 이하. 근데 이건 23,000원에서 15,000원대까지 기다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폭락을 피했다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런 게 습관화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반도체를 하고 싶다. 그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최근 들어서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이게 따봉이다 이겁니다. 따봉. 제일 좋은 신호예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35만 원 사면 수익이 나잖아요. 39만 원 사면 수익이 나잖아요. 그거는 그 기업을 본 거잖아요. 시세를 본 게 아니라. 그죠? 셀트리온 여러분 13만 9천 원까지 신저가 났었어요. 그때도 저는 여러분들 18만 2천 원에 사주면 돈이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건 기업을 본 거 아닙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레벨업 되기가 어렵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98,000원, 그 다음에 88,000원에 사두면 돈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요 공간에 있었을 때 믿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뭐 랠리가 나서 믿으시면 안 돼요. 주식은 좋은 기업을 싸게 샀을 때 비싸게 사야 되는 거, 비싸게 파는 것이지 쌀 때 팔아가지고 또 비쌀 때 사면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하이닉스의 시총이 비슷했던 시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19년도까지는 시총이 비슷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하이닉스하고 시총이 2019년도까지 비슷했다 이거죠. 네, 하이닉스가 한 41조 하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44조 정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시총이 2019년도 이후부터 2020년도, 2021년도부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총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총이 24조 정도 더 비싸거든요. 근데 돈은 하이닉스가 더 많이 벌어요. 여러분, 작년도에 하이닉스가 43조를 벌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얼마를 벌었냐면 36조를 벌었어요. 36조 매출이 나왔어요. 작년도에 하이닉스가 12.4조 영업이익이 나왔었을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8조밖에 못 벌었습니다. 근데 24조가 넘게 비싸다 이거예요. 2019년도까지는 비슷했던 이유가. 그럼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차이는 중국에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019년도부터 중국 매출 비중을 낮춰서 10% 미만으로 떨어뜨렸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D램의 매출의 절반은 중국에서 나오는데 이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태까지 SK 하이닉스의 디스카운트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다가 이제 후공정이 증설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건 하이닉스의 밸류를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올라간 다음에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간 다음에. 7만 원대 카카오를 사야 되는 거고 8만 원대 사야 되는 거지 13만 원에 사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기업은 싸게 사두면 돈이 된다. 삼성전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보면은 지금 이평선 저항이나 좀 거래량 부족이나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이전에 제가 66,000에서 67,000 오히려 목표치 높인다고 했잖아요. 68,500원으로. 오히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가격이 18%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왔었을 때 저는 오히려 반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뉴스를 안 본다는 얘기예요. 포인트 보지 않고 근본적인 변화를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하고 TSMC의 시총이 2019년도만 하더라도 비슷했어요. 2019년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하고 TSMC의 시총이 비슷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한 340조 하면은 TSMC 같은 경우 한 350조나 한 360조 정도 됐었다고요. 근데 지금 시총이 220조 더 비싸요. TSMC가 삼성전자보다. 근데 돈을 누가 더 많이 벌어요? 삼성전자가 돈을 더 많이 벌어요. TSMC가 작년도에 매출이 74조 나왔었고 영업이익이 27조 벌었을 때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만 94조 매출에 그 영업이익이 29조 벌었습니다. 근데 220조 더 비싸요. TSMC가. 네, 삼성전자는 반도체로 돈을 벌긴 벌었는데 메모리로 번 거예요. 비메모리로 돈을 못 벌었어요. 엑시노스 고객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삼성 시스템 사업부에서 가지고 있는 엑시노스 이 고객 하나밖에. 그러니까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요 기간 동안 삼성전자는 기껏해야 비메모리에서 1조 내외밖에 못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부터 EUV 장비 대규모 투자 시작하고 나서부터 엔비디아나 퀄컴 늘어났잖아요. 이건 근본적인 변화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3조, 4조로 벌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오히려 목표치 하향한다. 아니에요. 오히려 레벨업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목표치를 더 높이시거나 더 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본적인 걸 보십시오. 좋은 기업들은 싸게 사두면 다 돈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싸게 사두면 언젠간 좀 돈이 된다. 그리고 말미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지금 더 사도 좋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절대 전략은 또 오는 금요일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